시간은 5시 27분입니다. 충전 속도는 거의 한 88kW? 그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어요. 현재 이면도로라서 보행자와 차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 옆에 심지어 지금 불법 주정차까지 거의 깻잎 한 장 차이로 다니고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카고 모드를 누르면 무거운 적재에 최적화된 모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와! 우와! 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현대 ST1입니다. ST1은 세미 보닛형 트럭으로서 포터 대비 강화된 안정성의 최신 옵션들이 특징인데요. 먼저 적재함부터 살펴보면 전고는 적재함 포함 2.23m로 수치상 2.3m 이하의 주차장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2019 주택 건설 기준 이전에 지어진 2.2m 이하의 주차장부터는 저상 탑차가 안전할 것 같은데요. 다만 저상 탑차의 경우 일반 모델보다 실내고가 40cm나 낮기 때문에 상하차 시 허리 피로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적재 용량은 길이는 포터보단 짧지만 전폭과 전고는 높아서 8.3 세제곱미터인데요. 이는 포터 대비 11% 넓은 수치입니다. 이걸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라 우리나라 평균 택배 크기인 가로 세로 높이 합이 100cm인 소형 박스로 환산해보면 최대 224개를 적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는 배송기사 1일 평균 처리 물동량인 163개보다 넉넉한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거는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예요. 다만 안쪽을 보시면 이와 같이 휠하우스와 불필요한 손실 공간, 그리고 상하차 시 움직일 통로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실제 적재량은 160개에서 200개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적재력의 경우 한계치는 950kg로서 163개의 소형 박스를 소비자 보호원 통계 평균치인 박스 한 개당 5kg로 잡았을 때 총합인 815kg를 충분히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캠핑카적으로 봤을 때에도 하우스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치이고요. 불필요한 공간도 캠핑카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뒷문은 트윈 스윙 도어 타입으로 고정 각도는 90도부터 최대 258도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조 발판도 있기 때문에 상하차 시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얼마냐? 일단 ST1의 기본 가격은 스마트 5,980만 원 시작, 프리미엄은 6,360만 원으로 이는 포터나 봉고 대비 평균 1,319만 원이 더 비싸기는 합니다. 이에 보조금 예상 수치를 적용해보면 ST1의 실구매가는 스마트 기준 4,499만 원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ST1은 포터와 봉고 대비 안전성과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이를 통한 유지비를 계산해보면 비슷한 수준의 전기차의 디젤과 LPG까지 확장 비교 시 연평균 156만 원을 절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차값 대비로 보면 상쇄 기간은 디젤 대비 14.5년, LPG 대비로는 18.6년으로 상쇄 기간이 10년이 넘어간다는 점이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옵션을 살펴보면 먼저 차에 타면 바로 작동되는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입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의 착좌, 벨트 체결, 도어 열림 여부를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동을 켜거나 꺼주는 기능인데요. 단거리 상하차 시 전비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센터페시아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에 버튼식 기어 등 전반적으로 스타리아와 비슷한데요. 다만 계기판 사이즈는 12.3인치로 스타리아보다 큽니다. 또한 인포테인먼트 운영체제가 CCNC가 아닌 안드로이드 기반인데요. 그래서 내비도 T맵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자체 어플 설치 등이 용이해요. 이외에 실내 V2L과 다양한 수납 공간, 튼튼한 소재 등 상용다운 면모가 다분합니다. 다음으로 충전구는 범퍼 쪽에 위치해 있고요. 76.1kW 배터리에 350kW급 초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10%에서 80%까지 20분 만에 충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주행이 끝난 후에 실제 충전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외관적 특징으로는 긁힘이 자주 발생되는 범퍼 부위에 무광 플라스틱이 적용이 되면서 실사용성이 좋을 것 같고요. 측면 슬라이딩 도어는 운전자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스마트 워크 어웨이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ST1은 프리미엄 무 옵션 조합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프리미엄 트림부터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서라운드 뷰, 파워 슬라이딩 도어 등이 기본화가 되기 때문에 차가 확실히 좋아지긴 하지만 저라면은 스마트 트림에 컨비니언스만 추가해서 총 6,045만 원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ST1은 시작 트림부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카고 도어 열림 주행 경고, 카고 후방 충돌 경고 같은 주요 안정 장비가 모두 기본이고요. 여기에 컨비니언스로 운전석 통풍 시트와 스마트 드라이브 레디, 무선 충전과 하이패스만 보강하게 된다면 업무용으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ST1을 주행할 차례입니다. 현재 저는 카고 모델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목길부터 일반적인 도로까지 주행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로를 나가보기 전에 주차장 먼저 나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후진 R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인터페이스에 사각지대를 화면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체가 비교적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진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감이 뭔가 좀 셉니다. 제가 엑셀 페달을 전혀 밟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으로 가주는 이 구동력이 상당히 경쾌합니다. 상당히 경쾌해요. 자, 이렇게 무리 없이 좁은 주차장을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아주 좁은 골목길을 들어왔습니다. 정말 좁네요, 이게. 현재 이면도로라서 보행자와 차가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 옆에 심지어 지금 불법 주정차까지 거의 깻잎 한 장 차이로 다니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도로에서는 괜찮았거든요. 일반 도로에서는 여유로운 편에 속했는데 방금처럼 정말 좁은 구간에 불법 주정차까지 있다. 이런 도로에선 약간 쫄리는 곳이 많긴 한데 그래도 어찌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걱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T1은 여기 인터페이스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리어 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거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사이드미러 사이즈도 스타리아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라고 느껴져요. 보통의 탑차들은 시끄럽잖아요. 보통의 디젤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조용한 주택가를 갔을 때에는 뭔가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ST1은 전기 모터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하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약간의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면도로 있잖아요. 차랑 보행자가 같이 다니는 도로. 그런 데에서는 보행자가 이 차가 오는지 인식을 잘 못해서 그거는 살짝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ST1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 모터로 주행하는 모든 차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1톤 트럭 화물차주님들이 ST1이 너무 커서 실사용성이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모두 다 타본 입장에서 포터나 봉고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천지 차이 정도의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방에 오르막 구간과 방지턱이 연속적으로 있는 구간인데요. 이것을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오! 야, 지금 시속 30km 정도로 방지턱을 지나갔거든요. 이렇게 연속된 방지턱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뭔가 상용차스럽지가 않습니다. 분턱을 넘고 나서 충격도 운전자에게 거의 전해지지 않고요. 잔여 진동도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편하네요.
참고로 저는 공차 상태의 ST1을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짐을 실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묵직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통 이제 1톤 트럭이라 하면은 뭐 포터라든지 본거밖에 없긴 하지만 보통의 1톤 트럭을 공차 상태로 타고 다녔을 땐 승차감이 굉장히 통통 튀기면서 불편합니다. 근데 이 ST1은 공차 상태에서도 짐을 많이 실은 것처럼 상당히 묵직하게 느껴져요. 이 ST1은 공차 중량이 약 2.3톤이고 현재 총 중량 같은 경우는 무려 3.4톤입니다. 여기서 총 적재를 같이 한다 치면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가 거의 4톤이 넘는 무게를 싣고 가줘야 됩니다. 야,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면서도 ST1이 상당히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ST1은 전폭이 2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를 타다가 이 ST1을 타면 차가 왜 이렇게 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도로폭 같은 경우는 최저 2.75m 이상 만들어야 되고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3m에서 3.5m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ST1의 전폭은 2m 정도가 되니까 여유롭죠. 참고로 최근에 탔었던 25톤짜리 덤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브랜드마다 다르긴 한데 덤프는 보통 전폭이 2.3m 정도 됩니다. 그런 25톤짜리 덤프랑 비교했을 때 ST1은 2m 정도의 전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운전할 때 차폭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운전이 불편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68%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218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하루 종일 주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막히는 길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ST1에는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드럽게, 보통, 강함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는 보통으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랬을 때 뭔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튼 것처럼 알아서 가감속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거의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없습니다. 보통의 승용 전기차에 들어가는 오토 모드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개입이 잘 되고 있긴 하지만 뭔가 강력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ST1에 들어가는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는 진짜 말 그대로 스마트합니다. 막무조건 회생제동 개입량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속할 때에는 아주 조금 해주다가 속도가 약간 잦아들 때쯤 그때 회생제동 개입량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오, 정말 신기한데요? 여기서 부드럽게 감속으로 바꿔볼게요. 이 스마트 회생제동 모드를 부드럽게로 바꾸니까 진짜 말 그대로 부드럽게 해줍니다. 대신 회생제동 개입량이 그렇게 강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강함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엑셀링 한 다음에 페달 떼볼게요. 오, 꽤 강하게 회생제동 개입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막히는 정체길에서 사용을 하는 게 편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쭉 항속하는 구간에서 하면은 엑셀 페달을 오히려 더 많이 밟아줘야 되기 때문에 살짝은 불편하긴 합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회생제동은 이 핸들 뒤쪽에 있는 패들 시프트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I 페달 모드가 있습니다. I 페달 모드는 원 페달 드라이빙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엑셀을 누른 다음에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완전 정차가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 I 페달 모드는 지금 보시다시피 말타기 현상이 좀 있어요. 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 중이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제가 이쪽에 부착을 해가지고 이 조수석 쪽 창문을 열어보도록 해볼게요. 동일하게 시속 80km입니다. 엄청 시끄러운데? 이제 닫아볼게요. 차폐감은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상용치고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연기관, 특히 디젤에 비해서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한데요. 다만 승용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좀 와일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나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풍절음이 조금 유입이 되고요. 또 하부에서 살짝 울려 퍼지는 소음, 이렇게 다리 이음새를 갈 때에도 충격보다는 소음으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비교적 상용차 치고는 정말 조용하고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화물차들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방식을 리프 서스펜션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판스프링. 왜냐면은 고중량을 버텨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리프 서스펜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보통의 승용차들하고 비교하면은 당연히 판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뭐 덤프 트럭이라든지 뭐 5톤 트럭, 뭐 일반 트럭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이 시트를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뭐 큰 트럭이라든지 덤프 트럭을 시승했을 때 막 시트가 막 두둥실 막 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시트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요 ST1 같은 경우는 당연히 1톤급이다 보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시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시트처럼 상당히 푹신하고 뭔가 이 충격을 이 하체, 하부에서 걸러주는 게 아니고 시트에서 걸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도 만져보면 되게 목베개 마냥 말랑거리거든요. 그래서 시트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파이가 조금 더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승차감이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ST1은 배터리 용량이 76.1kW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내연기관 환산 시의 출력은 214마력에 토크는 35.7토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터 일렉트릭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마력도 높고 주행 가는 거리도 100km 이상 더 갈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없어요. 그러면 노멀 모드로 변경을 하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얍! 와, 파워 게이지 끝으로 간 거 보이세요? 오! 야, 역시 전기차다 보니까 엄청난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마침 또 옆에 마이바한테는 안 되네요. 현재 지금 공차 상태라 가지고 정말 잘 나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ST1이 총 중량이 3.5톤이거든요. 3.5톤을 76.1kW 배터리가 아무리 구동을 잘 해준다고 하더라도 구동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 ST1이 해버립니다. 와, 정말 잘 나가고요. 여기서 적재를 하더라도 출력 면에서 부족함이라든지 스트레스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출력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T1에는 드라이브 모드 대신 이 브레이크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는 총 노멀과 카고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는 노멀 모드, 요거는 운전 스타일에 맞게 브레이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카고 모드를 누르면 무거운 적재에 최적화된 모드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한 감도를 느껴보기 위해서 현재 회생제동 기능을 아예 없애둔 상태이고요. 가속한 다음에 브레이크만으로 제동을 해보겠습니다. 쭉 가속하고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와! 우와! 와! 엄청 강력한데요? 다시 한번 밟아봤다가 브레이크 밟아볼게요. 브레이크. 우와! 야, 제가 앞으로 막 쏠릴 정도로 엄청난 브레이크 성능이 나타납니다. 장난 아닌데요? 여기서 노멀 모드로 바꾸고 다시 한번 달려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엑셀 밟은 다음 브레이크. 오, 와, 기본적으로 요 캘리퍼가 디스크를 잡아주는 힘이 좀 강력합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제동량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카고 모드로 바꿨을 때에는 훨씬 더 강력한 제동력을 뽐내주고 있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실었어도 균일한 제동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요거는 일반 내연기관인 포터나 봉고에 비해서 월등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 브레이크 기능은. 전방에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라운드 뷰까지 실행시켜뒀어요. 자, 한 번에 될 것인가요? 아, 이게 전폭이 길어서 한 번에 유턴이 안 되네요. 제가 늘 같은 구간을 유턴을 하는데요.
ST1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장이 조금 긴 편에 속하다 보니까 한 번에 유턴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 좁은 골목일수록 한 번에 유턴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핸들의 무게감이 라이트한 편에 속하다 보니까 조작성이 용이해서 뭐 후진했다 전진했다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전방의 코너 구간을 돌면서 ST1의 선의 능력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야, 이렇게 전고가 높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무게중심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어가지고 전고가 거의 지금 2.3m인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입니다. 상용이라기보다는 승용 느낌에 훨씬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리고 ST1은 휠 베이스가 3.5m입니다. 굉장히 넓죠. 그래서 후륜으로 구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스티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뭔가 4륜을 탄 것 같은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여기서 급 조향까지 해보겠습니다. 오, 하중 이동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아무래도 이게 전장이 길고 휠베이스가 길고 또 이게 탑차다 보니까 키도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급 조향을 했을 경우에는 하중 이동도 상당히 있는 편에 속하고요. 그립력도 리어가 조금 잃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게 배분이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그런지 뭔가 위태로운 느낌까지는 없지만 급 조향을 했을 때에는 상용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T1에는 횡풍 안전제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날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바람 때문에 흔들린다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공차 생트로 이 ST1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바람에 맞닥뜨리게 되면 차량이 살짝 뭔가 이 조향을 잃는다거나 그립력이 살짝 잃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전비와 주행거리 정보입니다. 현재 배터리는 55%가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179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어컨을 포함한 통풍 시트까지 사용을 하고 주행을 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트릭 컴퓨터상 전비는 5.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ST1의 공인 전비는 카고 기준으로 3.6km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저는 공차 상태로 달렸기 때문에 전비가 더 잘 나오긴 하지만 만약에 짐을 다 싣고 주행을 했을 경우에는 공인 전비만큼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이 ST1의 배터리는 44%가 차 있고요. 주행 가는 거리는 147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앞에 있는 충전소에서 충전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충전하게 될 이 충전기는 100kW급입니다. 보통 이제 초급속 충전이라고 하는 350kW급은 주변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급속 충전을 한다면은 지금처럼 100kW급이나 아니면은 150kW급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이 100kW급 충전기로 충전을 해볼게요. 현재 시간은 5시 27분입니다. 충전 속도는 거의 한 88kW 그 정도로 충전이 되고 있어요. 자, 현재 시간 지금 6시 6분입니다. 6시 6분. 제가 총 40분 5초를 이 100kW급에서 충전을 했고요. 아까 충전하기 전에는 배터리가 44%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93% 정도 차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가 93% 차 있고 주행 가는 거리는 333km라고 나와 있습니다. ST1의 공인 주행 거리는 317km라고 하는데요. 와, 그거보다 더 가네요. 더 갑니다. 자, 이렇게 ST1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ST1에는 1열과 커튼 에어백이 있고요. 충돌 테스트는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스타리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KNCAP에서 89.2점으로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론 버튼식 기어 탑재, 비싼 가격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현대 ST1 어땠냐? 일단 상용치곤 좋습니다. 각종 주행 보조 옵션에 최신 안전장비, 승차감도 생각보다 꽤 편안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비싸다는 거. 이거는 흡사 체력과 건강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포토와 봉고를 대체하는 택배 트럭이라기보단 캠핑이나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까지 고려한 균형 잡힌 포지션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가성비는 포토와 봉고, 프리미엄은 ST1으로 귀결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